네, 안녕하세요. 프린텍 강사 이승우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분들은, 6개월 전에, 이제 이슈가 터지기 전에 미리 듣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라고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알쏭달쏭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을 호응하고 있으니까 뭐지?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다고? 외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이 미쳐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뭐든지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 우물 안에 있으면은 그 우물 외부에서 터지는 일들, 이거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을 벗어나서 외국에서 한국을 보잖아? 그러면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이 미쳐가는 거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필리핀을 가는 이유가, 필리핀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나라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싼 값에 영어권 나라를 갈 수 있는 곳이 필리핀이 제일 또 저렴하고, 또 매번 제가 묵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있으려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주기적으로 필리핀을 가는 이유도 멀리서 한번 한국을 보려고 가는 이유도 있어요. 자,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게 그냥 막 5년 전에 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교육 때문에, 또 특히 요즘 하는 이런 세뇌식 교육, 주입식 교육, 이게 싫어가지고 저는 이런 거를 할 것을 실질적으로 언제 계획을 했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초3 때 저의 꿈이 이거였어요. 이 우리나라 교육과 맞지 않는 이런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아파하거나 또는 정신질환이 걸리지 않는 이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이었거든. 그래서 교대가 꿈이었고요. 근데 원래 교대를 가면 안 됐지. 어쨌든 저는 선생님이 꿈이었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충농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고3 때까지 수학을 하루에 8시간에서 한 12시간씩 매일 했지. 수학만. 다른 과목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외워지질 않고. 지금도 단기 기억이나 또 그냥 외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프 모임 같은 걸 하더라도 매일 봤던 그런 아이들 이름을 못 외우고, 야, 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사람 이름을 못 외워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의학 용어 같은 경우도 단어 하나 외우는데 한 달에서 두 달씩 걸려요.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하려던 꿈은 초등학교부터였고, 또 20살 지나서 이때부터도 계속 학원이나 또는 또 개인 교육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지내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아저씨 소리보다 선생님 소리를 더 많이 듣기는 했죠. 실질적으로 교직에 있던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미리 얘기하고, 또 업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학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그 학원 방과 후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야. 그 업체나 학원 쪽에서 절대로 알면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다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알 권리거든. 조금씩 이상하다라고 느끼지만은 왜 그걸 못 느끼냐면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엄마들이 단락으로 잘라놓는 거야. A라는 학원이 끝나고 거기서 이어지는 거를, 이어져서 애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는 것들을 끊어놓는 거지. 거기는 거기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교육 업체 간에 이것도 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해봤다거나 또 이런 교육 흐름을 알았던 사람밖에 몰라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분석력이고, 지금 오래 장시간 동안 그거를 봐왔던 사람들만 알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판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냥 어떻게 하면 엄마들을 속여가지고 팔까 이 생각만 하는 거고, 저같이 이거를 좀 세상을 바꿔보고 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부작용만 계속 보는 거예요. 저는 거의 한 3, 40년을 부작용만 봤어요. 부작용으로 망가진 아이들, 부작용으로 생기는 문제들, 부작용으로 생기는 가정들. 이런 부작용으로 생기면서 변화되는 성인들, 아이들, 선생님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정치나 경제 상황 이런 것도 보는 거야. 그리고 제가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당시 중고등학생들을 유심하게 봤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는 한참 미쳐있던 중고등학교 세대가 있었어요. 이 세대들이 애를 낳으면은 무조건 나라가 망한다라는 세대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그 세대가 지금 현재 35부터 40 초반이야. 이 세대들이 망하게 할 거라고는 알고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제대로 망하게 한 게 현재 나이, 아이들 나이 7세, 8세, 9세, 10세. 정확하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6세부터예요. 6세, 7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 아이들이 지금 7세 고시를 만든 거야, 엄마들이. 그리고 요 나이대 전반적인 나이대가, 엄마들 나이대가, 당시 중고등학교, 그때 막 미쳐가기 시작하는 그 MZ 초반 세대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불안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 거지. 그때부터 더 집중적으로 보고, 이런 변화되는 거를 제가 예상을 하는데, 작년같이 이렇게 완전 미쳐있던 게 전 세계적으로 외신에서도 놀래는 우리나라의 이런 미친 육아가 저는 예상한 거는 한 15년 후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변수가 터진 거죠. 코로나라는 변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터지고 그때 유입이 됐던 게 이 논문 육아였어. 이 논문 육아가 나오고 나서부터 전국이 동시다발로 지금 현재 7세, 8세, 9세 엄마들이 미친 거였어. 이 엄마가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따라오는 엄마들, 그리고 현재 지금 7세, 그 다음에 작년에 7세. 이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게 7세 고시인 거야.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당시 중고등학교를 선망했던, 그 여학생들을 선망했던 그 당시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지금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 교육 상황을 본다고 이렇게 미래를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은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고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해봤어야 되고 또 부정적인 측면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아이들, 문제가 생긴 부모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고 학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또 업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가능해요. 그리고 과거에 아이들, 그러니까 영아 아이들한테 뭘 했는지 또 지금은 뭘 했는지 그 다음에 당시에 아이들이 어떤 거를 미리 했더니 무슨 문제점이 생겨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10년 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엄마들이 애를 낳고 전 상황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엄마들, 우리 때도 했었다. 이게 싹 다 거짓말인 거거든. 당시 이때 고등학교 엄마들은 책육아 했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숨어서 했어요. 이 책육아를 할 때 동네에서 말 그대로 그냥 미친년 소리 들었거든. 영화시계 했던 엄마들. 근데 이제 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도 했었다. 근데 그 애를 봤어요? 그렇게 책류가 했다는 그 애를 봤냐고. 못 봐. 왜? 애 상태가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 얘가 아스퍼가가 있는지 상태가 안 좋은지 교육 관계가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 했었다니까 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에요. 현재 고등학교 뭐 책류가를 했다더니. 그리고 당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 당시 그때 미디어도 없었고요. 책이라고 해봐야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다 사기예요. 다 돈 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판매하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걸 왜 속냐고. 어쨌든 간에 업체나 또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얘네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 엄마들이 알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야 속여먹기가 좋거든. 근데 저는 그걸 알거든. 과거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학원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아이들 교육 같은 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저는 20년간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이거를 해가지고 이 업체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하는지 그걸 다 알아요. 어느 부분이 사기고 어느 부분이 말장난이고 이런 걸 다 알아요. 요즘은 뭐 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는 운의 자네가 예전에 임사영 때문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임사영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뇌에 관련돼서 이상한 헛소리를 퍼뜨려가지고 내가 몇 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야. 뇌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이제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서영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잘못됐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생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리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언젠가 터지게 되거든. 왜? 쌓이고 쌓이면 터지는데 문제는 엄마들이 이게 왜 터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내가 얘기를 해놓게 되면은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은 따라오는 거고, 최소한 내가 강의하는 거는 타인을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제가 하는 이 육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걸 했을 때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 건지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파악해서 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뭐 미래를 보는 비전 능력이나 이런 건 미래를 보고 그런 거 없어. 분석력이 중요하고 경험력이 중요한 거예요. 뭐 어디 내가 하고 싶은 데서 많은 경험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이론적 분석이 아니라 경험적 분석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 그 논문 때문에 이론적인 지식들을 지금 영아 엄마들이 겁나게 믿고 있어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사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치고 또 질환이 걸리고 뭐 뇌질환이 걸리고 몸이 약해지고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늦지막하게 제 강의를 들어오면은 이게 복구가 가능하냐고 이런 질문이 올 정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몰라. 왜? 그런 부류의 아이들하고만 모여 있으니까. 근데 우물안 개구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거기를 탈피하고 나면은 그때 돼서 이제 기존에 했던 육아를 보면은 한심했던 거야. 내가 애들을 망치는 교육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우물 안에서 나오셔야 돼. 근데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인스타예요. 인스타에 어떤 업체에서 소개시켜주는 뭘 하잖아요. 그러면 우물 안에서 나와봐야 그 사람의 우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조직이라는 게 이 사람과 연계되는 다른 조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합세해서 더 큰 우물을 파는 거야. 왜? 이 사람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밖의 세상을 보면 안 되니까.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이 사람들이 소개시켜줬던 모든 책이나 교구나 또 여러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싹 다 버리는 순간 그때 우물 밖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보여요. 아이가 책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책을 잘 읽는데? 이런 개념도 없어요. 뭘 읽어야 되는지. 그냥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 3, 4학년 돼가지고 성인 잡지책 보고 성인책 보는 거야. 그건 책 아니야? 맞잖아. 만화책 겁나게 보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돼요.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애들 만화책 많이 보잖아. 못 막아요. 아니면은 애가 뜨끔 오르면서 계속 그냥 글씨나 읽고 그 짓만 하고 있고. 너는 왜 책을 읽냐? 그랬더니 엄마가 책이랑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책이 좋아요. 그냥 단순히 그 이유야. 정보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는 거야.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그렇게 돼요, 아이들이. 이게 과거에 푸르미 아빠랑 또 하은맘 그 양반들이 만든 책 때문에 당시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국민청원이 들어왔었어요. 아, 그땐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인가? 그땐가 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에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애들이 싹 다 지금 생기는 문제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애들 다 만화책 중독.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려는 대로 했더니 애들이 다 만화책 중독. 그 다음에 아스퍼거 증후군, 대화 안 되고, 언어 지연 오고, 언어 장애 오고, 이 현상들이 싹 다 일어난 거야.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국민청원이 날라갔어. 근데 지금 그 증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유튜버가 돌잡이 책류가를 만드는 바람에 그거를 전국적으로 당시 퍼뜨리는 바람에 이사단이 펼쳐지고 거기에 영어까지 하게 되면서 7세 고시가 나오게 되고 4세 고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걸 좀 잘 알아보시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얼토당토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충분한 분석과 또 아이들과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모르고 있던 사실도 아이들이 저한테는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종합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고 업체들의 이런 장난, 그 다음에 지금 유아교육에서 어떠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초등학교든 또 여러 가지 업체든 어머니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것들 내놓는 업체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엄마들 등골 빼려고 만든 것들이에요. 지금 영아들 집에 가면은 어이가 없어. 아이들 이거 하면은 자폐가 생길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 집에서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 남자애들이 36개월을 못 버티고 자폐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놈의 인스타에서 공부하는 것들, 국민템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싹 다 자폐템이에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 이게 유행입니다. 요거 국민템입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요즘 이거 많이 합니다. 육아에 요즘이라는 말이 어딨어.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거지. 이래서 내가 그 당시 중고등학교였던 그 엄마들, 이 엄마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세상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인스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쓸어 모으고 있어. 그 사고 쳤던 그때 중고등학교 엄마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야. 어쨌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인스타를 끊고 주변 엄마들에서 유행하는 이런 것들 하는 걸 무조건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업체에서 알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업체에서 엄마들한테 이렇게 숨기는 내용들이고, 그거를 끊어놓기 위해서 엄마들 간의 소통을 다 끊어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엄마들과의 소통을 끊어버리는 거지.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끊어버려요. 그래야 본인 아이가 피해자가 됐을 때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우리 애가 당하고 있는지도 엄마도 모르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을 알려주는 거고, 원인을 제거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얼토당토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6개월에서 1년 후에 터져요.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